팀에 딱 그 야근, 회식, 주말 출근 콤보가 딱 있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취업하기가 왜 힘든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니까. 직장인들의 이렇게 메신저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회사도 있다고 들은 적이 와, 있어요. 너무하다.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한다면. 저는 신입 때 이제 대기업에서 이거를 좀 많이 겪었었는데 이거를? 이런 상황을? 느낌을 어차피 거기 사람도 많으니까 다양한 상사가 네. 있잖아요. 팀에 딱 그 야근, 회식, 주말 출근 콤보가 딱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세 개가 동시에 이어지면 금요일 저녁이야.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 내 친구랑 약속 있어. 예를 들어. 그럼 금요일 저녁에 회식을 잡아요. 금요일 저녁에 회식을 잡는데 회식을 예를 들어 한 7시나 7시 반에 잡잖아요. 네. 그럼 7시나 7시 반에 잡기로 하고 자기가 7시 반까지 8시, 9시까지 안 일어나. 네. 아 바빠 이래 하면서 저희 먼저 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보내요. 근데 예를 들어 팀 회식인데 팀장이 안 와. 그럼 그럼 애매하잖아요. 사실 예. 애매하고 저희 뭐 먼저 먹을까요? 금방 가 그러다 보면 뭐 8, 9시가 돼 있어. 그때 팀장님이 와. 아이고, 9시쯤에. 그럼 또 이제 시작이잖아요. 야, 얘들아 뭐 그러면서 또 일이 많아 상무님 시킨 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금요일 9시에 회식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9시에 회식을 먹고 그 일차에 끝나면 다행이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기 싫은 거야. 약간 그러면서 2차, 3차. 근데 사실 그렇게 돼 2차, 3차 가면 금요일 12시 그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갈 그렇죠. 사람은 가. 예를 들어서 자기랑 조금 직급 높은 분들은 뭐 김 차장은 한 잔 더 하지? 약간 그러면 또 거기 두세 명이 엮여서 가요. 왜 이렇게 생생하죠, 제가? 그래서 가서 새벽 2, 3시까지 놀아. 그럼 또 그분들도 놀고 싶겠어요. 거기서 회사 생활해야 되니까 놀고 더 최악은 이제 금요일 끝났어. 자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그분 가세요. 가가지고 이제 메일을 막 써. 토요일로. 얘들아 글쎄 일이 많아서 난 주말에 나왔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몇 주 반복되면 그 아래 파트장들은 나가 있어요. 이미 주말에 나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말에 그럼 또 나가보면 사실 딱히 대단히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 나가고 그냥 뭐 정기적인 거 뭐 그냥 체크하러 나왔다가 한 2시쯤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거를 근데 하러 나오시는 이런 것도 많고.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런 믿을 수가 거를 없는데. 이게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사원일 때는 심심치 않게 있었고 저도 몇 번 겪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왜 신입 때 진짜 그 팩에 차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겨내리라. 내가 이걸 이겨내리라. 그래서 그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일하고 그게 몸에 배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 신입사원들은 이제 새벽까지 열심히 놀고 네. 너무 힘들어요 하고 술병 나서 그 다음날 막 조금씩 지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떡이 되게 술 먹고 온 날은 입에 왜 그래? 30분 더 일찍 나와 있어. 예를 들어 그게 약간 뭐랄까 그 근태? 쉽게 말해 그런 대기업 근태? 그런 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 어제 술 먹었는데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충만해져 있는 되게 비효율적인 조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군요. 네. 네. 굉장히 경험담 같은 얘기였지만.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겪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네. 보통 금요일 날 회식 잘 안 잡거든요. 목요일쯤 잡아요. 그쵸. 네, 금요일은 TGIF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데 네. 금요일 회식은 진짜 최악이네요. 그러면 9시에 시작해봐요.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쓰리 콤보 이런 거는 없을 테니까. 네. 약간 그러면은 하나씩 다 해보시죠. 회식을 강요하는 형, 뭐 이렇게. 네. 주말 출근 강요하는 형, 약간 이렇게. 해볼까요? 자, 회식을 강요하는 형 없습니다. 자,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형 없습니다. 또 하나 뭐였죠? 야근 강요? 야근을 강요하는 형. 이젠 남은 것도 되게 센 것만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그 세 가지의 케이스를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하기 싫은 거를 네. 되게 강요한다는. 네. 약간 복종을 강요한다든지, 자기 말에 순종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싫어요라고 하는 노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노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스맨을 좋아하는 상사. 과연 정답에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위야. 아, 네, 5위에 있었습니다. 예스맨형, 상사의 명령이나 의견을 무조건 맞추는 예스맨형. 13%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너무 많죠. 상사가 이제 최종 상사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사장님이나 뭐 대표이사한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 중간 관리자가 자기의 상사인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그 상사가 가져줘야 될 지금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팀원들을 보호해주고 자기 팀원들이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덕목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내 팀장이 소위 말해 더 위에 뭐 본부장급 정도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네. 좋은 팀장 거기서 잘라주든지 이 일을 변형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내리든지 오. 그렇게 들고 와줘야 팀원들이 이 상사한테 믿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상무님이나 뭐 그게 본부장님이 야 이거 이번에 한번 말도 안 되는 일로 만화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뭐 네. 야 이번에는 커피가 앞에 있으니까 이번에 커피를 분홍색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그 좋은 이제 팀장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잘 얘기를 하겠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이게 예. 커피가 왜 안 되는 이유로 막 설명해서 기분 나쁘게 하기보다는 그게 이것보다는 지금 커피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 더 좋게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하겠지만 그때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번엔 분홍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들고 온다면은 그래서 이제 팀원들한테 넘기겠죠. 자, 분홍색으로 분홍색으로 상무님 만들어 본다고 했으니 만들어 봅시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은 금요일 5시. 예를 들어 그런 예.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진짜 괜찮은 예스맨이 아닌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상무님 지금 금요일 5시니까 월요일은 그렇고 제가 주말간 충분히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고민하고 월요일날 얘기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한번 1차는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좋은 상사인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바로 볼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다면은 네. 그 팀원들은 이제 금요일날 6시에 가방 챙기고 있는데 우리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보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건 약간 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팀원 입장에서 팀장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어느 정도 그게 있을 텐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팀장님들이 약간 예스맨형이 아닐까. 그리고 보통 이제 나쁜 상사의 유형을 예전에 한번 이렇게 4가지로 분리해서 네.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 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 예.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 이렇게 나눴던 맞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재밌는 그림으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스맨형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4가지 중에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가 예스맨일 경우가 가장 최악이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정말 최악이네요. 왜냐하면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은 안 하면서 계속 밑에 애들은 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가서 상사한테 크레딧 따겠다고 계속 어필하면서 이제 업무를 가져오는데 그 업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업무일 때 이럴 때가 제일 최악이 아닐까. 제가 아는 네. 예스맨은 네. 그래서 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이번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 프로젝트는 어느 팀이 하면 좋겠어 그러면 무조건 저희 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하면 좋은 근데 대신에 좀 이제 얘기를 잘 듣고 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본인이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회의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다시 확인하고 와 그럼 잘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발적으로 수주해서 오시는 자발적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와서 모든 건 난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너네가 다시 다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팀에 있는 과장님이 같이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그때 무슨 얘기 나온 거냐, 이게 뭘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다가 진짜 저 사람 노답이라고. 와, 노답이네요. 저런 노답이 다 있냐. 어우 답답해. 그렇게 좀 뒷말한 적 있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취업하기가 왜 힘든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유능한 우리 취준생들이 자리에 못 치고 들어가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저런 예스맨형 상사 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번아웃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보통 조직을 널널하게 굴리는 적은 없잖아요. 대부분 되게 타이트하게 최고의 그 맥스캐파의 한 90몇 프로 정도로 계속 굴리거든요. 일을 계속 네네. 굴려가는데 예스맨은 계속 받아오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 어느 정도 자기 팀원 저런 분들은 특징이 자기 팀이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잘하고 있겠지. 뭐 일은 돌아가니까 뭐 내가 그냥
들고 가갖고 보고하면 되니까 약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 밑에 있으면은 그 팀원들이 번아웃이 많이 돼요. 그냥 가다가 계속 받아오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얘기하겠죠. 팀장님 이거는 우리 지금 아닌 것 같다. 너무 일이 많다. 이렇게 많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합리적인 상사 같은 경우는 그렇구만. 이게 내가 봐도 너무 많구나. 그럼 이제 다음번 거는 받아오지 않는다거나 있는 거를 좀 쳐내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그럼 이거 하면 좋잖아. 아까 예를 들어 그런 프로젝트도 이거 하면 나빠? 맞아요. 이거 하면 우리 팀이 도움이 된다고. 왜 그럼 이거 시간 내서 하면 되잖아. 그럼 효율적으로 뭐 우선순위를 다 주고 이걸 그러면 팀장님도 같이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걸 하는 게 바로 너네의 역할이잖아. 아 답답하네 진짜. 아우. 네. 아니, 팀장 좀 해봐. 이러고 가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팀장? 네. 근데 참 저렇게 그래서- 팀장 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팀 내에서는 거의 왕따였어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왕따. 최악인 것 같아요. 저 정도 분들 인사팀에서도 알지 않습니까 보통? 알죠. 그쵸. 네. 사장님만 모르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네요. 사장님한테만 가서 예스를 하니까 사장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래서 가끔 누가 이제 무조건 보통 사람들이 리더한테 맞춰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야 또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 세대의 흐름을 봤었을 때 상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사실 무조건 동의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상사가 상사다우면 밑에서 알아서 따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어우, 제가 더 무섭네요. 오늘 생각보다 정말 강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자, 그러면 이제 1위하고 4위가 남았는데, 이 5위는, 누가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두 분이 거의 지금 같이 맞춰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네. 마치진 못하고 네.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그 현장의 케이스를 좀 풀어내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그쪽으로 좀 포지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스트레스 많이 풀리시죠?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지금 뭐 거의 펀치기계 몇 번 치신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포인트, 1포인트 오,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아직 2개가 남았으니까 네, 과장님이 독점적으로 맞추시면 또 동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위하고 4위가 남았습니다. 4위의 경우에는 제가 동작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동작으로. 지적질? 지적질 같아요. 지적질? 너무 직접적이었나? 네. 너무 조금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적질은 맞는데 어떤 식으로 지적질을 하는가? 맨날 잔소리하는, 맨날 지적질하는. 네. 매 순간순간 어떤 네? 매 순간순간. 순간순간 보일 때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지적질하는. 그런 사례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이것도 좀 상상이 안 돼서. 팀원 4명이 동시에 그 퇴사한 팀이 있거든요. 친구 팀 중에. 와, 레전드네요. 4명 갖고 레전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건 굉장히 유명했었죠. 친구들 네, 사이에서. 그 팀장님이 어떠셨냐면은 그거셨어요. 마이크로 매니저셨어요.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얘기하면 사사건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하셔야 되는 모든 거는 이제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같이는 그냥 다 렛고하게 몰라 나는 니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에 완전 반대형. 토시 하나까지 내가 다 챙기겠다. 이런 이메일 분. 감시 뭐 이런 건가요? 그분은 자기 팀원이 4명이었는데 자기 팀원에 나가는 모든 이메일을 다 보셨어요. 퇴사하고 나서? 아니 그 전에. 퇴사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직 중에. 재직 중에 예를 들어 들어오는 것까지도 얘네 이메일 나한테 연동시켜 IT 팀에 그래갖고 그 폴더별로 걔네가 들어온 이메일 다 받고 그분이 나가는 것까지 보긴 좀 어렵잖아요. 눌러버리면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나한테 무조건 승인 받은 참조. 것만 보내. 아니 참조가 아니고 투 나한테 받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그걸 다시 제목 바꿔서 나가게 모든 이메일을 관리하신 분이 계셨어요. 시간이 엄청.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근데 제가 그냥 듣기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뭐 이게 다 업무에 관련된 거라면 저는 제가 그 밑에 있었으면 저는 그날 퇴사했을 거예요. 그 저도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당신은 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네네. 공을 차기 전에 네. 축구 공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 감독님 이렇게 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똑같아요. 아, 이해할 그래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공이 오고 있는데 감독님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찰 거예요. 그럼 감독님 그렇게 차 그래야지만 차는 거예요. 모든 공을 축구 경기 중에 충격적이네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뽑아? 네가 일을 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수준인 아, 거예요. 네. 저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스토커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그 좀 팀원들이 소름 돋았어요. 1년을 버텼어요. 그 팀원들이 1년을 버티고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분이 근데 일을 못 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잘 크게 볼 줄도 아시고 정말 디테일한 것도 잘 챙기시는 그러니까 분이어서 일을 좀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좀 있으신 것 네. 같은데 근데 밑에 처음 팀원들은 처음에라 완벽하게 장악을 하시려나 보다 처음에 좀 카리스마 있게 정말 쫙 업계를 인도하시고 막 얘기하시길래 처음에는. 실력 확까지 처음에는 와 네, 이분 네, 네. 제대로구나. 근데 한 그럼 6개월, 2개월, 3개월 풀리면 이제 이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1개월이면 풀릴 줄 알았던 케이스가 이제 1년을 가는 거죠. 뭐 급해서라도 어떻게 나갔던 메일, 특히 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팀원 공유 메일이라든지 팀원 내 공유 메일을 자기가 보고서에 자기한테 보내래.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왜 팀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 1년 버틴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독특하신 분이네요. 4시 그냥 동시 퇴사했어요. 아, 나 못하겠다. 그런 상황의 제일 문제는 팀원들이 팀장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이제 생기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요. 진짜 인파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팀장님이 나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의 책임을 지어주고 권한을 주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없으면 못하죠. 사실은 견딜 수가 없죠. 그냥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거 완전 여자친구 남자친구 스토킹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카톡 느낌. 다 예, 보고 다 막 그런. 보고 막 문자 뭐 누구한테 왔는지 보고 통화 기록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한 발 더 네. 나가는 거죠. 너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카톡할 때 나한테 검사 받고 보내. 약간 이런 거죠. 진짜 거의 그 그런 정도죠. 느낌이에요. 소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이거는 느낌이죠. 뭔가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차원의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질력? 스토킹형? 예. 어떤 식으로 지적? 감시자요. 감시자형? 지적질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4위에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지적형이 1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셨나요? 저는 이것도 있는데 네. 사실 회사에서 또 요즘에 뭐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네. 그 직장인들의 이렇게 메신저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회사도 있다고 들은 적이 와, 있어요.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한다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 중에 와, 직장에서 하나예요. 와이파이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헤드헌터니까 또 다른 직장인 분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자로 어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의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포지션을 제안을 드립니다라는 구절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를 보냈을 때 회사에서 필터링 되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꽤 있어요. 대기업 위주 아닌가요, 약간? 예, 그 대기업 정도 위주.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사실 대기업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취준생들이 취업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꾸는 네네네네. 네. 네네, LTE로 와이파이를 안 쓸 수 있도록. 네. 요금제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걸 쓰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바예요. 이건 또 새로운 정보네요. 네네네. 꿀팁입니다, 이거. 네. 어디 특정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기업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 추측이 돼요. 네, 굉장히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네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굉장한 수가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네, 이게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없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시민까지 나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회사에서도 있다. 네, 안타까우니까. 네. 이 4위에 위치할 정도로 사사건건 감시하는, 지적하는 지적형 상사들도 네, 최악의 상사의 유형으로 뽑혔습니다. 자, 마지막 1위만을 남겨뒀는데요. 지금 현재 2점 획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1위 마치시는 분이 이제
PD님께 소원권을 네,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1위에 대한 힌트. 이거는 근데 직장 상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많이 있다. 네.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알 것 같아. 같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치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네. 히스테릭한 약간 사람. 조울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조울증이요? 뭐 조울증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람한테 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그쵸. 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그쵸, 있잖아요. 그쵸. 좋을 때는 막 그쵸. 어울리고 흥에 한없이 조증 흥에 오다가. 겨워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는데 기분 우울해지면 네. 나쁘거나 기분 아무 이유 없이 다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사람. 기분파. 그냥 눈치만 보면 다행인 게 제가 건강편인가 한번 얘기했었던 적 있었잖아요. 선배 때문에 우울증 걸렸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뭐 이제 자기 기분 나쁘면 갑자기 서랍장을 발로 찬다던가 무서워. 한숨을 크게 쉰다던가 막 굳이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도 그 혼이 아니라 약간 본인의 감정 화풀이를 실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약간 그런 형이라던가. 근데 또 좋을 땐 한없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소름 끼치는 약간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네. 이중인격. 네, 그렇죠. 다중인격. 다승인격. 네네. 제가 너무 공감을 해버렸는데 네. 그거를 뭐 대충 이해는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딱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세 분 중에 아마 정답에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마 PD님께서 이분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조울증이요. 조울증형이요? 조울증형. 네, 일단 책임님은 조울증형이라고 하셨고 과장님은? 그 조울증의 기분에 따라서 네. 왔다 갔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갔다리. 기분파. 뭔가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 눈치 보게 만든 사람. 과장님은요? 저는 논리 없는 감정파. 논리 없는 감정파. 우울증형 감정파. 네, 왔다 갔다 하게 한 만드는 사람 사람. 사이코 만드는 느낌은 있지만.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이코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논리 없는 감정파 제가 최근에 겪었는데 네. 나 진짜 사이코인 줄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느낌 온다니까요. 일단 이거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근데 사이코파 괜찮나요? 네. 이 방송이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순화해서? 네. 순화해서. 네. 셋 다 조금 아쉬운데. 조금 부족하다. 네. 이 표준화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 기분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정신질환? 저기요. 이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어떤 형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어가. 변덕스럽다? 기분파? 기분파요? 네, 기분파형이 정답입니다. 네, 1위. 본인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분파형. 논리 네. 없는 기분파. 논리 없는 감정파라고 하셔서 그럼 마지막에. 논리 없는 기분파. 네, 안타깝게. 근데 기분파라는 단어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러셨구나. 그랬나요? 네, 모르셨죠? 그런가요? 살짝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정답이라고 하려다가 마지막에 감정파로 갑자기 갈아타시는 바람에 그러셨구나. 네, 정답이 이제 박규리 과장님께 가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3점 획득하시면서 네. 이런 걸로 1등하고 싶지 않아. 마치 내가 다 겪은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시네요. 무려 탑5 중에 1, 2, 3위를 복식하시고 그렇네요. 금메달, 은메달, 그러네요. 동메달을 그러네요. 다 휩쓸으셨어요. 너무 경험담 같은. 그러니까요. 마지막 얘기는 제가 뭐 군대 얘기도 했지만 그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막 그 사람 기분 안 좋으면 막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을 굉장히 최악의 상사로 1위로 꼽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20%의 지지로 본인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기분파형 1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탑5 완성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사이코형? 네, 사이코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형은 어떤 형인가요? 이거 되게 네. 제가 봤을 땐 교양 있는 분들이 써놓으신 것 같은 획기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유, 좀 속마음 다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이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 다들 있죠, 대체적으로 예. 하니까. 근데 어떤 제가- 사례가 있으셨길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제가 본인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표시가 나는 수준이 남들과 좀 정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업무적으로 뭐 일을 하다가 본인이 한숨을 쉬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진짜 정말 저희 회사가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너무 깊이 쉬어서 그것도 제가 바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한숨을 쉬고 본인이 짜증나면 이게 업무적으로 짜증이 나는지 개인사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서랍장을 발로 차고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와요. 담배를 또 오줌 많이 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게 냄새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갑자기 먹을 거를 또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책상에다가 회사에서 주는 간식을 막 쌓아놓고 막 먹으면서 뭐 욕을 그거 있잖아요. 정말 육두문자를 막 계속 막 온 이렇게. 세상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예. 계신 분이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기분이 좋은 날은 막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뿌리고 갑자기 립스틱을 막 정말 핑크색 립스틱을 칠하고 오늘 나 예쁘냐고 뭐 저한테 물어보는데 너무 깜짝 놀라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아, 이게 남자 분야의 제대로 사이콘데. 사이코. 그래서 제가 진짜 최근에 이제 남편이랑 이제 침대에서 자다가 제가 3번 잠꼬대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욕을 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그런 그분이 나왔나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회사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데 네가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그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최악의 상사 유형 얘기를 하다가 사이코형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만 네. 지금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들을 세 분이서 정말 토로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세 분의 용기에 어떤 분께 박수를 감사드려야 보냅니다. 네. 본인한테 칭찬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잘 예. 버텨줘서 칭찬해. 고생했어. 하지만 우리 취준생들이 이거 봤을 때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회사 가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겁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이에요. 그럼요. 예? 아니,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이미지 될까요? 포장은 안 돼요, 그냥. 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챙기는 건데 이렇게 되니 부장님과 계속 잘 지내는 것이 저에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상사는 본인 스스로 편집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 완벽주의자인데 대화를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 2-3시간 혼자 떠듭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대표님, 이사님, 집안 대소사에 불려가 일을 도운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